정시의 사주명리, 오늘은 제97강으로 경신일에 태어난 사람 경신일주 편입니다. 경금과 신금, 즉 금기만으로 이루어진 경신일주의 성정을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의 지지인 신금과 그리고 양의 천간인 경금이 서로 만나서 이루어진 경신일주는 신금이 경금을 보아서 똑같은 비견에 해당하고 12운성으로서는 걸녹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신금의 지장간 내에는 무토와 그리고 임수와 경금이 지장간 내에 자리하고 있고, 무토는 경금을 보아서 편인에 해당하면서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임수는 경금을 보아서 식신에 해당하면서 장생지, 12운성으로서는 장생지, 즉 생지에 놓이게 됩니다. 경금은 천간의 경금과 같은 것으로서 비견이 되고 12운성으로서는 걸녹지, 즉 녹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럼 경신일주를 하나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합니다. 경신에서 경금의 자는, 경신에서 경금의 자에는 충돌과 변혁, 정리, 경쟁심리, 적극성, 목표 지향성, 의협심, 반항심, 혁명과 사생결단, 야당성, 지하조직, 리더십, 낙상, 온고집, 불변성, 차가움, 부서짐, 쓸쓸함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금은 다시갱 그리고 고칠 경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기존의 기운을 억제하고 새로운 제도로서 통제하려는 개선의 의미가 강한 자입니다. 또 경신일주는 겹쳐지는 경금으로서, 경금이 두 개인 거죠. 천간과 지지의 경금으로서 무엇이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으면 고치고 또 고치려 하는 것입니다. 목화의 성장하고 발산하는 기운도 고치고 변화시켜서 수렴하고 결산하고 열매를 맺으려는 것으로서 바꾸려 하는 것입니다. 경금은 새로움으로 창조하려 하기에 그 속에는 다소 성급함이 존재한다고 하겠습니다. 경신일주는 윗사람에게는 입바른 말을 잘하여 눈밖에 나는 경우를 당하지만 아랫사람에게는 잘 챙기는 편입니다. 아랫사람은 잘 챙기는 편입니다. 또 경신은 조직 사이에 대한 불만이 있기에 이를 바로잡고자 안티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 많은 편으로서 회사에서는 노동조합의 리더가 많은 편입니다. 많습니다. 경금은 해지는 서쪽 방향이며 하늘에서는 차가운 달을 나타내어 소원과 기도의 대상이며, 또 땅에서는 오랜 세월을 묵묵히 견디어 온 영험 있는 무거운 선바위로서 경금은 차갑지만 쉽게 변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 경금은 가을의 계절이기에 쌀쌀한 기운으로 온갖 초목을 말려서 죽이는 숙살지기이기에 경금은 단호하면서 냉엄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금이 토와 함께 있을 때에는 원강을 나타내어 재련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것이며, 또 화기와 함께 할 때에는 재련된 금속으로 도끼와 칼 등의 연장을 나타내고 의리와 정의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경신일주는 금기로서의 단단함 그 자체이기에 백절불굴의 강인함과 배짱이 있고, 그리고 경신은 원칙과 정의를 중요시 여기면서 결단력과 추진력이 있습니다.
또 경신은 목표가 정해지면은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며 웬만한 악조건이 있어도 미련할 만큼 굽힐 줄을 잘 모릅니다. 경신일주가 일을 추진해 나갈 때에는 음의 영역에 있는 양의 기운이므로 말없이 밀어붙이는 스타일이며 일지에 역마와 현침이 어우러져서 동적인 성향이 강한 일을 즐겨하고 또 일반적인 것이 아닌 다소의 위험스러운 요소가 있거나 또 희귀성이 있는 일을 좋아합니다. 경금을 동물로는 효조인, 효성이 있는 새인 까마귀를 나타냅니다. 또 경금일간을 까마귀에 비유한 인터넷의 자료에서는 대부분 까마귀는 무리 짓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까마귀는 번식을 끝낸 후에는 집단으로 무리를 지어서 남쪽으로 내려가 겨울을 나는 새이며 이와 같이 경금일간도 까마귀에 비유하여 볼 때 조직력이 있기에 집단을 이루기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까마귀가 옛 둥지를 수리 보완하여 사는 지혜가 있듯이 경금일간 역시 옛것을 수리 보완하는 인테리어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까마귀는 종족에 따라서 예언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또 신화적인 새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또 태양의 전기가 뭉쳐진 신비한 새로 알려져 있기도 하며 또 창세신의 주역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또 까마귀는 한 해의 운세를 보는데 까마귀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까마귀가 영음이 있는 동물이듯이 까마귀를 나타내는 경금의 사람도 예지력이 발달된 사람이며 경금의 일간이 영흠과 신기를 갖출 경우에는 무속으로 기우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 까마귀가 인간의 수명을 적은 중요한 적폐지를 잃어버린 것처럼 경금의 사람 역시도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잊어버리고 뒤가 없는 뚱한 특별한 면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신금은 삼양삼음으로 서남서인 곤방을 나타냅니다. 이 곤의 글자에는 땅과 왕후와 왕비의 뜻이 있고 아울러 유순함의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신금을 원숭이로 나타낸 것에는 재주 많은 원숭이가 늘 혼자서만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신금에 빗대어 나타낸 것입니다. 또 신금을 청고성으로서 근본적인 외로움을 나타내지만은 그 반대의 개념으로는 신금을 삼명통해에서는 신이 명도로 나타내어 많은 사람이 왕래하면서 모여 사는 생활의 근거지이며 주거지인 수도로 나타내었습니다. 그리하여서 신금은 한가로움과 분주함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신금에는 예측불허의 변화와 다양성이 있습니다. 또 신금은 상상력이 풍부하여 늘 새로운 것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신금은 또 인신사의 역마의 하나로 늘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며 사람을 잘 중재하는 중재성과 그리고 사교성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입니다. 신금의 글자를 밭전자의 진화된 글자로 보고 또 밭전자의 글자는 입구로서 입이 여러 개 모인 글자로 봅니다.
이와 같이 입구와 관련한 신금은 말을 똑똑히 조리 있게 하면서 함축성 있게 표현력이 좋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하여서 신금을 어나운서나 MC, 정치인 등 말을 잘하여 말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나 또 말이 기본이 되는 직업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신일주는 여지껏 나타낸 여러 가지의 상징성과 같이 경신은 그 성정이 담백하고 강직하며 재주는 능수능란하며 인기응변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경신을 칼로서 나타낼 때는 최강의 쌍칼의 의미로서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칼로서 제압하고 다시 새롭게 하겠다는 갱신의 의미를 강하게 담는 혁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경신은 칼이기에 불의에 대항하고 원칙을 중시하며 정의감, 어협심이 뛰어나기에 격이 좋으면 단체의 리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시대의 영웅이 되지만 격이 따르지 못하고 미치지 못하면 조직 폭력으로 가거나 건달이 되는 등 짜잘한 것에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경신은 백의 검으로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녹슬지 않는 칼이며 명도에 떠있는 차가운 별로서 외로움이기도 하며 또 바위가 많은 산으로서 아름다운 절경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경신은 개발되지 않는 광산이나 험준한 산세를 나타내기도 하며 백후의 원숭이로서 신비한 재주를 가진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경신일주에게는 목표가 정해지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강한 힘이 있으며 기계와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천수에서는 경금대살, 강건위체, 덕수이정, 덕하이해라 하여서 강건함이 최고인 경금이 물을 만나면 청함을 얻고 또 화를 보면 예리함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경금이 술을 만나면 훌륭한 자식을 보는 것과 같고 화를 만나면 기물이 되니 더욱 좋은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경신은 자만심이 넘치고 독선적인 성품이며 유연성이 부족하기에 마찰과 시시비비를 항시 조심하고 좋은 자리와 권력의 대의를 이루려면 조급함을 버리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신일주는 정록을 가진 일주로서 식복과 그리고 제복이 있다는 것이며 일생 동안에 녹을 받아서 생활하는 좋은 시기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록은 비견으로서 고집이 있고 저돌적이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이기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정록을 부부의 운으로 본다면 경신은 가녀지동이 됩니다. 가녀지동은 일주가 배우자에게 어느 경우이든 무슨 일이든 나와 같이 생각해 달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이견 일치를 보기는 힘들어서 배우자와 합을 맞추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하여 정록은 식복과 재물에 대한 복은 있지만은 배우자와는 불화함으로써 별리하기 쉽게 됩니다. 정록이 이연이나 월에 자리하면은 걸록이라 하여서 부모와 조상의 덕이 있음을 나타내고 정록이 또 일지나 시지에 있으면은 기록이라 하여서 처와 자식의 복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정록이라고 하여 반드시 길성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사주에 정록이 많은 경우에는
나쁜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경신일주를 비롯하여 갑인, 을묘, 신유 일주는 일지의 정록을 보고 있는 것이며, 병화와 무토는 사화에서, 그리고 정화와 기토는 오화에서, 임수는 해수에서, 계수는 자수에서 걸록이 되어 하늘이 정해준 녹이 있기에 이들의 자를 명식에 가진다면 먹을거리는 타고난 명이 될 것입니다. 정록에 해당하는 일주는 자립심이 강하고 또 자수성가하는 명이 많으며, 대체로 직주의 이동이 많고 또 가녀지동이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틈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음욕사를 보아 색탐하기도 하며 이성에게 인기가 또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경신은 강성으로서 관제구설이 따르기 쉽고, 또 자축이 공망이라 수, 식상 공망으로 자식이나 후배나 부하들과의 정은 있지만 이들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서운한 감은 어느 누구에게보다도 크게 다가옵니다. 아마 이는 경신일주가 유아 독존하는 기질이 강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개혁성이 있는 가운데 공망이 함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경신일주의 내면 심리인 지장간에는 비판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편인인 무토가 병지인 역마에 놓여 돌아다니면서 학업을 이어가야 하는 환경에 있고, 식신인 임수는 장생지에 놓여서 탐구하고 연구하는 분야와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이 있고, 또 비견인 경금은 녹지에 놓여서 형제의 발복이 있는 명주입니다. 경신일주는 지장간에 인비식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편인성으로는 전문적인 지식을 깊이 연마하여서 비견인 동료와 함께 식신을 활용하여 끊임없이 창의적이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전문가로서의 끈질김이 강한 리더의 명입니다. 경신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그 배우자는 갑목 편제 갑신으로 절지에 놓이게 되어서 인연이 두텁지 못한 것으로 보면서, 경신 자체는 간여지동으로서 형제가 배우자보다 우선적인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또 일지가 지살이면서 역마살로서 겸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간은 공방수로 보는 것이며, 배우자궁에 현침이 들어있어서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력계통이나 활인계통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또 갑신의 관성은 절처봉생으로 이별 후에 두 번째 만나는 인연으로 보기도 합니다. 경신일주가 남명일 경우에 그 자식은 병화평간의 병신으로 병지인 역마의 자리에 들어서 일찍부터 학업이나 다른 사유로 인하여서 부친과는 한자리에 같이 동조할 수 없는 인연입니다. 병화가 역마지에 들고 식재관의 구조를 이루면은 재와 간을 위하여 바쁘게 열심히 사는 것이며 움직이는 만큼 재화를 얻는 것입니다. 경신일주의 모친은 무토 편인이 무신으로 식신을 놓고 병지의 역마가 쌍으로 겸하게 되어 그 모친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는 활동성이 대단한 모친이거나 아니면은 이미 해외에 이주한 모친일 수 있습니다.
또 이와는 정반대로 나의 지장간에 동조하기에 내가 직접 봉양해야 하는 인연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 모친은 역마가 중종하기에 한자리에 내가 모신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부친 역시 갑목 편제 갑신으로 갑목이 편간을 보면은 성정이 대단한 야신가임을 추론할 수 있고 또 절처 봉생의 인연으로 새로운 사람이거나 또 아니라면은 한 번의 긴 이별을 겪어야 하는 인연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경신일주가 여명인 경우에 그 자식은 임수식신의 임신으로서 생자 녹궁에 놓여 자식의 덕은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경신일주가 자축 식신 공망으로서 자식의 사회적인 성취도는 생자 녹궁에 있지만은 다소의 우여곡절이 있다고 봅니다. 경신일주 여명인 경우에는 음욕살이기 때문에 일탈이 우려되고 또 여명이지만은 관여지동으로서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또 관여지동에 있는 배우자이기에 극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관여지동의 배우자는 병화 평관인 병신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인정된 병신은 지지의 편제를 놓아 재탐하는 경우에 들면서 철을 아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인 병신은 진사가 공망으로서 자궁에 드는 명으로 재물과 처에 대한 인연은 기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진사로 인비가 공망에 든 여명의 경우는 배우자 복이 없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배우자가 현침으로의 직업인 의료 분야나 군인, 경찰, 검찰 분야 등의 업상을 가지고 있다면 공방수를 면함은 물론 덕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신은 목표를 정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또 경신은 철장 속의 원숭이로서 반항심의 상징이며 하극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 경신은 청고성, 서방성, 강기강성으로 외롭고 고독한 인생이기 쉽지만 특히 권력계통에서 조직력을 만들어 가는 데는 발군의 실력을 발휘합니다. 자립심으로 자수성가하여 명진하는 명이며 관여지동의 배타성으로서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특히 경신의 임목의 재성의 운이 오면은 경신일주가 임목의 재성의 운이 오면은 재성의 흉화로서 재물의 손실과 수술수가 따를 수 있고 또 임목의 손상으로는 눈의 질환과 질병과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모가 심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또 음욕 살리기에 외정으로 인하여서 관제 구설을 당하기 쉬우며 특히 유금의 비겁인 도화운에는 가까운 사람과 일탈하기 쉬워서 자칫하면은 손재수와 망신이 따를 수 있습니다. 경신일주는 시력, 백내장, 치아, 피부, 간장, 골절 그리고 신경계, 이빈후 등의 질환이 오기 쉽고 특히 대머리가 많은 편입니다. 금기는 폐와 대장을 관장하여서 건기의 경중에 따라서 호흡기관인 기침이나 감기를 앓게 쉽고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이 많아서 설사 혹은 변비에 시달릴 수 있으며 치질의 위험도 있습니다. 또 경신일주는 금인 양의 기운으로 단단한 강성이며 간여지동이며 또 생지, 역마살이며 현침살이며 음욕살 등을 조합하여 보고 직업적인 적성을 살펴보면은 군인이나 검찰, 경찰, 정치, 어나운서, MC, 의료 분야, 금속, 중장비 관련업, 예체능, 건축, 설계, 인테리어, 섬유, 봉제, 여행, 운수업, 유흥업, 사행업 등의 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경신일주는 경신일주의 직업은 수를 쓰는 것보다는 화를 쓰는 직업이 좋을 수 있습니다.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97강으로 경신일주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98강은 신유일주편을 보내드리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